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은 간만에 테슬라 아닌 그런 전기차 소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쉐보레의 블레이저 EV가 이렇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게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이런 거를 내놓겠습니다. 네, 2024라고 써있는데 2024년형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나오는 거죠. 내년에 미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출시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 저 일렉트랙이란 사이트인데 이런 블라블라블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정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찾아보면은 더 정확하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쉐보레. 네, 쉐보레 전기차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냐? 쉐보레 볼트 EV 그리고 EUV 이 모델들은 지금 최신형들은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뼈대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래봐야 5, 6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차체 가지고 굉장히 좀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린 그런 모델이죠. 중간에 배터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리콜도 하고 배터리 교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고 우리나라에는 이 신형이 안 풀리고 있는데 언제 풀려고 하나? 네, 이거 굉장히 기다리신 분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와 쉐보레 볼트 EV, EUV 이게 진짜 혜자다! 근데 팔지를 않아. 지금까지 봤을 땐 가성비 진짜 좋은 전기차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신 분들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뭔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어차피 과도기인 거 과도기 모델 사가지고 한 5년 정도 어차피 스펙이 또 딸린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밟을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운행하다가 이제 진짜 좀 많이 전기차가 퍼지고 제대로 된 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볼트 EV 보시는 분들 많은데 빨리 출시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EV 그 얘기가 아니까 블레이저 EV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아닙니다. 블레이저고 이게 우리나라엔 블레이저 모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에는 블레이저라는 SUV가 있는데 미드 사이즈 SUV입니다. 사이즈가 미국에서 미드 사이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살짝 큰 모델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게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Y보다 살짝 좀 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블레이저 EV의 상세, 전폭, 전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블레이저 SUV를 가지고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거를 측정해서 보니까 모델 Y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산타페 소렌토보다 더 큽니다. 전장도 4850, 4840 그쯤이에요. 참고로 소렌토가 4800 정도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급의 SUV이면서 전기차가 거의 없죠. 근데 쉐보레가 이 틈을 수요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멋있는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라는 거. 일단은 요약합니다.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살짝 좀 크다. 전폭이든 휠베이스건 전장이건 이 높이건 할 것 없이요. 가격도 이거 가장 저렴한 모델일 겁니다만 그래도 요새 전기차 가격 생각하면은 준수한 편이죠. 물론 이거는 미국 가격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기본 모델이 한 6,000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현재 지금 아이오닉 6 이거 어지간한 옵션 넣으면은 이 출고가가 6,000은 그냥 훌쩍 넘죠. 보조금을 받으면은 그만큼 저렴해지긴 하지만 얘도 근데 보조금 받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만큼 전기차가 비싼 가격인데 얘는 이렇게 큰 사이즈에 주행 가는 거리도 준수한 차량이 이 정도 가격에 나온다? 이거 좀 현대기아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되게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또 굉장히 좀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네, 물론 풀업을 봤을 때는 좀 비싸게 되겠죠. 얘도 등급이 좀 많습니다. SS 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테슬라로 따지면 퍼포먼스급인데 제로백이 좀 빠르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급 나누게 하는 거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 블레이저 EV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일단은 디자인 살짝 좀 보고 가면은 이게 호불호가 있을 디자인입니까 이게? 약간 볼보의 이게 좀 토르의 망치가 생각나기는 하지만 이 전면 그릴이라든지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쉐보레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쉐보레 차량들 디자인을 보면은 누가 봐도 쉐보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 저는 이게 되게 디자인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본 전기차 중에 좀 몇 안 되는 호불호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디자인 보는 눈은요, 지금 타는 모델 3도 저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모델 3를 봤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심심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와, 세상에 이런 디자인이 없구나, 이렇게 뭔가 디테일이 좀 적은 무난한 스타일의 차량들이 롱런합니다. 디자인이 포인트를 많이 준 디자인일수록 좀 빨리 질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무튼 얘는 호불호가 좀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다. 이렇게 호불호 없는 디자인의 전기차가 몇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단 보이스타.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지. 그리고 두 번째, 네, 블레이저 EV. 진짜 이거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 사이즈도 커. 와, 진짜 일단 디자인은, 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봤을 때 호불호가 없을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스펙이 나와 있는데 320마일입니다. GM이 예측치. 물론 이건 EPA 인증을 받은 건 알지만 GM이 나름대로 이 EPA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했더니 320마일 정도 나오더라. 이게 EPA 기준 한 5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EPA 인증 받은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조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인증 받으면은 400 중반쯤, 440, 450 그쯤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가장 높은 트림의 차량일 때 그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 거고, 저렴한 모델은 이게 250마일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EPA 기준으로 400이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370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사이즈 생각하면은 좀 돈 더 내면은 주행 가는 거리 괜찮게 나오는 차고, 약간 좀 저렴이 모델을 사더라도 300 중후반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차니까 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인치 모니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제로 60마일인데 제로 100으로 따지면은 살짝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얘가 SS 트림일 때 이런 걸 내는데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에 비교해서도 절대 꿀리는 수치가 아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괜찮은데 이렇게 퍼포먼스 괜찮은 거, 전익남 스타일이 그렇죠. 일단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읊어드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괜찮은데 진짜? 디자인까지 멋있잖아. 그리고 배터리 워런티가 8년에 10만 마일이니까 16만 킬로쯤 되죠. 이게 테슬라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준수하죠. 아마 기본 보증과 배터리 보증이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테슬라도 기본 보증은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으로 4년에 8만 킬로인데 배터리 보증은 8년에 19만 2천 킬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배터리 구동계를 포함한 보증인데,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렇게 구동계 보증, 일반 보증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보증을 보면은 결코 짧은 수준은 아닙니다. 16만 킬로 타는 거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보증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 좋은 장점이고, 만약에 보증이 끝났다면은 그래도 쉐보레의 이 전기차들은요, 이 볼트 EV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볼트 40만 킬로, 50만 킬로 이렇게 운행해가지고 뉴스 나온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GM이 그래도 전기차를 좀 괜찮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LG의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LG 볼트 EV, EUV도 사실상 뭔가 LG가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LG의 기술력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티움 플랫폼 자체가 결국은 배터리와 이런 플랫폼에 이렇게 합쳐진 걸 가지고 RTUM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전략 LG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 외에도 파워트레인이랑 이런 거에 LG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국뽕이 약간 좀 차오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게 원페달 드라이빙. 테슬라식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게 무엇이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페달을 떼면은 감속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페달을 떼가지고 감속을 해야 되는데 차가 감속을 안 해. 그럼 그게 원페달이 됩니까?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감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술인데, 테슬라가 계속 OTA를 하면서 정말 요새도 굉장히 회생제동이 갈수록 약해져 가는데 또 쓸 때는 또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페달 기술이고, 이렇게 회생제동하는 거를 되게 좀 폄하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막 무시할 만한 기술은 아닙니다. 악셀을 떼는 순간 이렇게 회수되는 에너지를 순간 충전하고 또 순간 방전하고 충방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배터리에 무리가 가니까 중간에는 버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용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쓰는 데를 디스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테슬라 같은 원페달을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쉐보레였습니다. 볼트 EV 때부터 이미 원페달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볼트 EV 쓰시던 분이 이제 모델 3로 오면서 원페달을 좀 더 잘 적응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볼트 EV가 원페달을 또 이렇게 잘 썼으니까. 이런 DNA 어디 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테슬라를 타셨던 분들이 반대로 이 블레이저 EV 넘어갔을 때도 원페달 드라이빙을 쉽게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뭐 충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완속은 11kW까지 지원하는데 이 급속은 약간은 좀 실망을 왜냐면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C 패스팅, 그러니까 급속 충전했을 때 최고 속도가 몇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여기저기 여기서 안 나와 있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얼티움 플랫폼을 봤을 때 400V 시스템 기준으로 최고 속도 200kW 네,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BMW나 벤츠나 이 정도 급이랑 그냥 뭐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250kW 넘어서 이제 300kW, 350kW급을 400V에서 구현하겠다라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얼티움 플랫폼으로 200kW 이 정도면은 딱히 BMW, 벤츠 그 급에서도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볼트 EV, EUV에 비해서는 뭐 장족의 발전은 한 거죠. 볼트 EV, EUV가 가장 큰 단점이 충전 속도입니다. 거의 뭐 50kW 이거는 뭐 옛날이었으면은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했죠. 왜냐면은 공용 급속이 50kW급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100kW급도 보기 쉽고요. 이피트 보면은 350kW급도 있죠. 이렇게 쏴줘도 받아먹지를 못하는 차량들이 많죠. 350kW급을 800V 시스템 차량에 쏴더라도 240kW, 230kW를 좀 넘어서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정도 돼야 한 260, 270 이 정도 받아먹을까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볼트 EV는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블레이저 EV 200kW도 아쉬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뽑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200kW급으로 이렇게 최고 속도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면은 한 절반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200kW급 이상의 충전기들은 죄다 800V 시스템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쉐보레나 벤츠나 BMW 같이 400V 시스템을 쓰는 차량들에는 거의 반타작이 난다, 충전 속도가. 왜냐? 전압이 절반이잖아요.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400V 시스템 쓰는 거 앞으로도 많고 테슬라는 계속 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800V 시스템을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례로 이 GM도 800V 시스템 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큰 트럭 이런 쪽에서는 800V 시스템을 쓰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상용 이런 차량들에는 400V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얼티움 플랫폼이 일단 400V 시스템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400V 시스템 차량들도 나올 건데 언제까지 800V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런 충전기만 나오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400V 시스템 쓰는 입장에서도 불만이라는 거, 좀 약간 좀 불만입니다. 다 같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걸 내놔야지. 아니면은 멀티로 이렇게 쏴줄 수 있게 하든가, 400V건 800V건 똑같은 충전 속도 낼 수 있게 그렇게 전류 세게 쏴주는 기술력이 안 되나? 안 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내는 뭐 이너 뷰티 인정. 와, 제가 이 베젤도 차에서 이 정도 베젤이면 진짜 얇은 거고 꽉 찬 느낌 들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와, 일단 인터페이스에서 제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요. 요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죠. 벤츠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벤츠는 이제 세로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도 이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네, 쉐보레도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디자인인가? 저는 호불호 있을 디자인은 아니라고 봐요. 와, 진짜 멋있죠. 테슬라보다 장점이죠. 이거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 당연히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그 시스템을 쓰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죠. 테슬라의 아쉬운 내용인데, 네, 이 GM의 이 블레이저 EV에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500이랑 마력은 환산했을 때 557마력이니까 충분한 그런 거고, 얼티움, 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얼티움
관련된 내용은 여기 사이트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쉐보레에서 좀 좋게 이렇게 보는 게 현대기아 좀 아쉬운 거, 이 배터리가 어떤 기술을 썼고 이 540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이트가 좀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쉐보레는 좀 당당하게 우리의 플랫폼이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세한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이런 것도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얼티움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배터리가 파우치형 LG로부터 받은 이 배터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모듈 팩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차를 높게 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워 트레인 시스템이 이렇게 후륜구동, 전륜구동, 듀얼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모듈화 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저 EV 보면은 전륜구동 모델이 있고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듀얼 모터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보통 후륜구동 모델 기반으로 여기 앞에 전륜을 추가하고 이런 식은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같은 차 안에서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렇게 따로 있어. 아니, 대부분 후륜을 선택하지 않을까? 뭔가 밀어주는 감이 좋으니까. 그래도 전륜을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얼티움 플랫폼의 장점인데, 이런 것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쉐보레 사이트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슈퍼크루즈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 슈퍼크루즈가 결국에는 HD 맵을 기준으로 라이다를 이용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일부 도로에서 작동이 됩니다. 고속도로라든지 뭐 자동차 전용 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이런 게 유연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지도 반출을 하는데 일단 쉽지가 않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이 쉐보레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다 시스템 구축해 줄지가 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이 카메라만 가지고, 물론 내비게이션도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지만 카메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과 이렇게 라이다 고정밀 지도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의 차이는 여기서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좋은 슈퍼크루즈를 우리나라엔 쓸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뭐 이거 못 쓰고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슈퍼크루즈는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도 좀 유연하지 않을까? 내후년도 좀 유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인기가 있을 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격이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쉐보레 볼트를 생각하면은 가격 책정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볼트 EV랑 EUV는 미국에서 되려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이저 EV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좀 괜찮은 가격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볼트 EV, EUV도 굉장히 준수하게 팔렸던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만 봐요. 디자인.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을 두 번째 픽 polestar 첫 번째, 두 번째 블레이저. 이야, 참 웅장해집니다. 디자인이. 이런 거 보면은 GM의 행보가 저는 좀 무섭다고 봐요. 대체로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마키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GMC 허머, 와 진짜 미국 스타일의 전기차 않습니까? 전기 왕창 먹는 헤비급 전기차. 근데 매력 있어. 저도 타고 싶거든요, 그런 차. 근데 와 이거 보시죠. 이거 진짜 이거 와 참, 여기 옵션만 잘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안 팔릴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제가 항상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만 가지고 본다지만 저를 이렇게 막 땡기게 하는 그런 차는 폴스타 다음으로 되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테슬라도 좀 견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좀 견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적인 경쟁력까지도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 빨리 제대로 돼가지고 좀 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블레이저 말고도 다른 테슬라 소식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했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을 보니까 이것만 말씀드려도 이미 영상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테슬라 소식들은 좀 모아가지고 다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전익남이 좀 사고 싶어하는 너무 좀 개인적인가? 좀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